자, 그런데 이 같은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응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는 전공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고 말했던 어제 윤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가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제기에 윤석열 후보는 어제까지만 해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은 한 물어봐.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논란이 커지자 김건희 씨는 집 앞에서 만난 기자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드린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여권의 기획공세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희한한 사과다, 유체 이탈식 화법이란 비판이 나왔고, 특히 시간 강사는 전공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해명엔 비정규 교수 노조가 직접 나서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전공과 경력을 보지 않고 채용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강사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주는 거라며 당사를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강의했던 그 세월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자기 못 맡고 있어야 되는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 후보에게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내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일제시대의 두 가지 잔재로는 우선 법원과 검찰의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64개 모든 검찰청은 법원과 한 울타리 안에서 법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건물의 모양하고 높이까지 똑같아가지고 왼쪽이 검찰인지 오른쪽이 검찰인지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헷갈려요. 많은 시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원래 한 꾼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검찰과 법원이 한 꾼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에요. 이러한 배치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것이에요. 조선 총독부는 재판소에 검찰청을 나란히 설치하도록 했고, 당시 일본은 1890년 시행된 메이지 헌법에서 삼권 분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인 사법성 아래 재판소와 검찰국을 두었어요. 이 때문에 재판소와 검찰국이 같은 건물에 있게 됐어요. 일제 강점기에 비롯된 이 악습은 이제는 일본에서조차 사라졌어요. 서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검찰청과 재판소라고 해도 방향이나 건물 모양은 완전히 다르게 배치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원과 검찰청이 외관상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아직도 식민 잔재를 답습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개원한 수원 고등법원 청사를 영통동에 독립건물로 세우기로 했다가 계획이 백지화됐어요. 청사 부지는 법원 청사 하나 들어갈 크기였지만 검찰에서 법원과 연이어서 검찰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완전 코미디죠. 1895년 우리나라 재판소 구성법에는 재판과 행정을 나누고 재판권을 재판소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검사는 재판소의 직원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게 돼 있었고, 이 법 제정에도 일본인들이 관여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를 때까지 일본 검찰 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이식됐어요. 일본은 1808년에 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형사제도가 마련됐는데 검사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에 기초한 사건을 수사판사에게 보내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는 공소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수사 단계부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물론 피기자 신문, 조서 작성, 이 모든 것은 수사판사의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검찰이 힘을 키우면서 그 위상과 역할에 변화가 생겼어요. 경미한 범죄자를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 관행이 뿌리를 내리고 검사 역시 판사에 준하는 사법관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190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을 확대하고 기소 편의주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 검사와 수사판사의 경계를 허물고 검사가 공판의 모든 과정에서 지배자로 나서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검찰권 강화는 특이하게도 일본보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먼저 시행됐어요. 조선 총독부가 1912년 조선 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판사를 패스하고 무제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에요. 조선 형사령을 보면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급속한 처분이 필요한 때는 공소 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서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거나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검사에게는 20일 이내에 피고인 구류도 허용됐어요. 수사판사의 영장이나 신문 없이도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 놓고 강제 수사할 수 있고 급속한 처분이 필요한 때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검사와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었어요. 수사기관이 거의 자유롭게 강제 수사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죠. 이러한 권한이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원칙을 배제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에요. 이러한 급속처분 조항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등장한 것은 1922년 다이쇼 형사소송법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일본보다 10년이나 빨리 적용이 된 셈이죠. 당시 검찰과 재판소, 경찰은 일본인이 장악한 상태로 이 모든 것이 조선인을 억압하기 위해서 일본 검찰 제도보다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준 것이죠.